한숨을 쉬고 시작합니다. 아시안컵 요르단전 준결승에서 전날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제 오늘 10시에 임원회의가 있다고 하죠. 정몽규 회장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한국 축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북중미 월드컵 진출할 수는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전문가 두 분입니다. 장지현 축구 해설위원, SBS 이정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한국 진단 한국 축구 어디로 가나 이거 30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야, 어쨌든 이런 날이 왔어요. 자, 그런데 요거부터 짚어보죠. 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다툼 요 얘기는 저 실시간으로 중계가 다 됐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이제 이강인 선수 측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것까지, 뭐 주먹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까지는 저 보셨을 건데, 일단 이 상황의 본질은 뭐예요? 뭐가 제일 문제예요? 예를 들면 선수 간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캡틴인데 이 어린 선수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소위 말하면 꼰대처럼 찍어 누른 게 문제예요? 아니면은 저 어린 선수들이 감히 대표팀 캡틴한테 항명하고 대든 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걸 잘못 관리한 클린스만 감독이 문제예요? 하나 더 있다. 전반적으로 핸들링하지 못한 축구협회가 문제예요. 너무 많은데? 뭐라고 보세요, 이 기자는? 선수단 내 의견 충돌이나 또 심한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있는 일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일은 뭐 라커룸에서의 갈등은 늘 있는 일이고, 근데 스포츠의 격언이 있어요. 라커룸 내 갈등은 라커룸에서 푼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렇지.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는 이 갈등이 아니라 이 갈등이 있은 뒤에 나온 축구협회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골수 축구 팬으로서 알고 싶지 않은 걸 알아버렸어. 요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 이미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내부 회의에서도 공유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감추다가는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축구협회의 본질은 선수를 보호하는 데에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게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더라도 톤을 좀 조절을 했었어야 됐고, 결국에 이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추측성 이제 보도가 난무하게 됐어요. 결국에 선수 관계자의 전언을 통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결국에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수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이 일이 오히려 더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그 협회의 대응이 저는 좀 이례적이고 적절치 않았다라고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지도자들하고 해보면 팀 내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코칭 스태프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문화에서 좀 갈등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원팀이어야 되고 무조건 맞아. 으쌰으쌰 해야 되고, 그 갈등을 그거를 이제 관리 용어에서는 억압하거나 회피한다고 하는데 사실 갈등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미미했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관리형 매니저를 자처했던 클린스만의 무능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장충은 저는 이 보도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때 밥 먹다가 탁구 치다가 갑자기 욱한 게 아닌지 않았을까? 뭔가 진짜 원래부터 좀 쌓인 게 있다가 뻥 터진 게 아닐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 예고된 참사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정찬 기자가 워낙 좋은 얘기를 지금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선수들끼리 그렇게 라커룸에서 싸우고 이러는 부분은 항상 어느 팀이든 일어나요. 네. 우리 그 토트넘 다큐멘터리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주장 유리스하고 막 라커룸에서 서로 뭐 경기력 가지고도 그렇게 싸울 수 있고, 그리고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또 성격들도 다 다르고, 또 요즘은 또 이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또 그 클럽 문화에 조금 적응돼 있는 선수들이 약간 다른 환경에 있는 국내 선수들과 약간 뭐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지금 이정찬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 해결하고 당장 또 게임 들어가면 또 서로 그럼요. 이렇게 공 주고 받으면서 또 다 풀리는 게 축구고요. 잠깐만.
예. 생각해 보니까 한때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김민재 선수가 뭐 월드컵 끝나고 손흥민 선수 뭐 언팔했다. 아 뭐 그렇죠. 또 둘이 사이 안 그러니까 좋은가? 그런데 지금 잘 지낸. 벤투 것 감독 같던데? 때는 뭐 92년생이랑 96년생이랑 뭐 그래서 김민재, 손흥민 라인이 뭐 어떻게 뭐 갈등이 있느니 뭐 네, 맞아요. 이런 얘기 있지 지금은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끼리는 우리 조기 축구에서도 맨날 싸워요. 하면은 뭐 하면은 싸우고 뭐 밥 먹다가도 싸우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선수들끼리. 하지만 그러고다가 또 풀어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원팀이 되는 거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일단은 협회가 선수들을 진짜 보호해 줘야 될 권리. 이정찬 기자가 정말 잘 얘기를 했고 문제는 협회가 빨리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팩트를 정리해서 정리된 입장을 공식 입장을 협회가 내야 되는데 기자들이 전화 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자꾸 루머들이 양산되고 이렇게 방치된 시켜놓으면 안 되죠. 공식 입장 발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관계자 말로. 그렇게 방치를 하면 협회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선수들을 보호해야 될 협회가 그렇게 직접적인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못하면 또 게다가 거기에 있는 그 코칭 스태프들 또 마찬가지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글쎄요, 뭐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선수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코칭 스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율이 아니고 방관이거든요. 방관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율이라는 거는 어떤 그 규율과 어떤 책임하에 있는 것인데 보통은 우리가 대회에 임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그래도 대표팀 내에서 만들어 놓고 선수들과 같이 그 대회에 임한다는 얘기죠. 뭐 식사 이후에 뭐 선수들의 어떤 동선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 반경, 또 외출은 뭐 어느 날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갖춰 놓은 상황에서 그 안에서 자유를 주는데 자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 방치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코칭 스태프의 이번 대회까지를 해서 수많은 어떤 뭐 경질 명분도 있겠지만 이 경질 명분이 또 하나 추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만 방치가 아니라 선수단 관리도 방치네 그냥. 아쉽죠. 이게 이 부분이 제가 딱 지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막 기억나요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이러한 그러니까 예견된 그리고 또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도 있다. 그럼 그 장점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사실 선발 과정, 선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체계가 무너지고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이 생략된 채 선임이 되다 보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감독의 견제도 해야 되고 때로는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이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선임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한 혹독한 영수증을 지금 우리가 청구를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선임할 때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실제 예전에 벤투 감독 선임할 때는 김판곤 저 전력강화위원장인가요? 막 이렇게 회의하고 막 해가지고 다운 저 바텀업 방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위에서 정몽규 회장이 찍어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된 거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러니 클린스만 감독이 잘못해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회장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전 대표적인 게 관리가 안 됐다라는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재택근무 논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클린스만 감독의 말에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금은 이제 인터내셔널한 그 업무를 해야 하고 우리 선수들이 주로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에서 내가 선수들을 본다라는 말에 일면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독일 사령탑 시절에도 미국에서 거주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리고 국민 정서가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시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김판곤 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어요. 심지어 경기 후에 한일전 뒤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벤투 감독이 굉장히 화를 낸 일도 있었어요. 당신은 진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맞는 거냐. 이런 그 정도의 갈등을 빚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협회 차원의 견제와 그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들의 화는 화대로 더 증폭되고
클린스만은 점점 더 그 본인의 마이웨이를 걷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장 의원. 어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인가요? 경지를 만장일치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 만장일치 아니에요? 네, 일부는 뭐 일부는 계속 가야 된다. 네,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의견은 다양한 거니까 어쨌든 다수는 저 경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는 의결기관과 권고기구예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10시에 축구협회 임원회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거기에 정몽규 회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결자 해지, 매듭을 푸든 자르든 결정해야 되는 회장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10시에.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조직의 특성이 네. 이번 과정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한 번 더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브리핑을 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 오늘 회의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력강화위원회도 협회예요. 네. 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협회에 보고.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협회는 회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회장의 결정이 없는 선에서는 아무도 예. 어떤 결정과 결단, 심지어는 보도 자료도 회장이 지금 협회에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내질 않는 거예요. 예. 네,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예. 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예. 쓰셨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상황이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전문 그룹인 전력강화위원회가 예. 결국은 아무리 얘기해도 회장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는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예. 어떤 그 상황을 바꾸면 예. 지금의 협회 뭐 정관이나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정몽규 회장이 본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제 예상이에요. 거액의 위약금 부담이 있으니 그냥 그러면 가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으로 계속?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이 전력강화위원회에는 건의를 하는 자문기구고 그렇죠.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의 최종 결정은 정 회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할 것 아니, 같아요? 그러기는 어렵죠. 지금의 왜냐면 상황에서. 본인은 이번에 축구협회장 3선 했나요? 지금? 4선 이제 도전 이제, 내년 네. 1월에 4선 그러니까 내년 네, 4선 선거가 도전이죠. 있습니다. 네. 그게 네. 협회장 선거가 축구인데 선거죠. 그렇죠. 투표죠. 야 근데 만약에 정치적으로도 지금 국민 여론 진짜 안 좋은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 계속 밀어붙이면 내년 축구협회장 선거 이길 수 있나?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네. 생각에는 네. 그 4선을 앞두고 있는데 4선 앞 지금 3선이고. 예, 근데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임기가 네. 중임은 되지만 3선부터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 네, 그 요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국제대회 성적이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국제 어떤 기구에 네. 뭐 임원 역할을 하는 네. 상황에서 어떤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조건이 충족되면 연임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대한축구협회 정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선을 한 상황에서 4선을 하는 상황이 지금 여러모로 아, 네. 여론이 안 좋으면 그렇죠. 체육회에서 지금 승인 안 뭐 해주겠구나. 심지어는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네. 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예. 과연 4선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은 네. 분위기인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을 유임을 해요. 아, 네. 그렇겠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예. 뭐 4선 도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정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질밖에 하다가 없다. 경질이냐 유임이냐의 카드에 있어서는 경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요. 경질은 기정사실이고요. 네. 네.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뒤엎기는 쉽지 않고요. 예. 본인의 사실 거취 문제도 그러니까 회장 자신의 거취 문제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 걸어야 되기 된다.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표명이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예. 이 일이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당신은 어떻게 할 예. 거냐. 당신은 4선에 조전을 할 거냐 안 예. 할 거냐 이 질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아니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축구협회나 정몽규 회장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안컵이 1월에 있었던 거를. 그리고 4월이 총선이고 왜냐고요? 올 만약에 8월에 있었으면 9월에 국장감사에 국회 출석 대상이에요 이거. 그렇죠. 아 옛날에 선동열 야구 예. 감독도 나왔는데 뭘.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네. 대한축구협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협회장을 어떻게 한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국감에 불러서 혼은 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그래갖고 불러서 그러면 그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맞아요. 그 팩트를 밝혀라. 예. 계약서도 다 밝혀라. 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는 그 정도 선에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또는 행정명령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는 예. 지금 상황이 뭐 오늘 10시에 뭐 임원회의 한다고 하니까 그 끝나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예. 지금과 같은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이어서 이런 전문 감독 선임이나 예. 이런 군이 결정되는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으니 협회 내에서 어떤 정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알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무언가 좀 개선책을 또 같이 마련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또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자, 이 기자. 경질해요? 그럼 이제 대안. 당장 3월 달에 태국이랑 홈앤드 어웨이에서 2차 예선이 있는데 설마 솔직히 말씀은 태국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태국을 못 이기겠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상황이 팀이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렸으니까 아니, 그렇지 원정격은 않아요.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시간이 일단 없고요. 네. 일단은 3월에 우리가 2경기를 치르는데 태국과 2연전입니다. 먼저 홈에서 치르고 이제 그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일단은 2주 전에는 소집 공문을 보내야 되고요. 네. 그 같은 기간에 그 A매치 기간에 우리 올림픽 팀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조율도 필요합니다. 이 선수를 A 대표팀에 뽑을지 또 올림픽 대표팀에 뽑을지 이런 조율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3월은 뭐 경질을 전제로 그리고 경질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3월은 임시 감독 체제, 감독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도 홍명보 울산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임시 감독 체제로 간다고 하면 국내 감독이 맞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북중미 월드컵 예선도 계속해야 되고 사실 시간이 뭐 긴 시간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지금 감독 찾아서 제대로 된 감독 데려올 여력은 있어요? 축구협회 이거 위약금 줘야 돼서 돈도 없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영역 장기적인 플랜을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회라는 조직은 어떤 제조업을 통해서 질 높은 상품을 만드는 그러한 그 상업적인 회사는 아니고 사단법인이지만 신뢰를 먹고 살고 국민들의 그리고 또 그 대표팀의 또 성적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도 우리가 16강에 인출해서 피파로부터 배당금을 거의 한 190억 정도 한화 그 정도를 또 받았어요. 뭐 그런 성적도 중요하고 또 신뢰를 줘야지만 또 경기를 재밌게 해야지만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스폰을 또 맞아요. 강하게 받으면서 수입도 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네. 그러면은 뭐 위약금 문제보다는 다른 리스크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솔직히 위약금 쓰더라도 좋은 감독 데려와서 성적을 내는 게 장기적으로는 축구협회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다. 재정적으로나 뭐 국민의 어떤 신뢰나 측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기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감독 후보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냉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이제 후보군을 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적절한 협상을 해야겠죠. 우리의 뭐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들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감독의 뭐 버짓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보다 한국 감독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 사실 선수 구성이 너무 좋아 지금.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나도. 네. 4천만이 사실 우리는 또 국민 1,000만은 죄송합니다. 1,000만을 빼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우리 5천만이 모두 국민이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꼭 독이 든 성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도 옳지 않아요. 분명한 기회이고 클린스만 감독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갔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사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거고요.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지현 해설위원은 추천할 만한 감독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어떤 시간을 두고 임시 감독으로 2차 예선 태국과의 두 경기를 대비한다고 해도 네. 그래도 일단은 여름에 계약이 좀 종료되거나 네. 이런 감독군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클럽이나 대표팀 감독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감독들은 맞아.
또 뺏어서 데려오려면 위약금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감독 예를 들면 뭐 르나르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이 지난 월드컵 사우디 팀을 맡아서 아르헨티나를 격파시켰고 뭐 모로코 감독 시절에 우리 평가전에서도 승리를 했었고 지금은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인데 올림픽이 끝나면 계약이 이제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감독군 후보들을 장발의 그 감독 말씀하시구나. 조금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후보군을 쫙 전문가 그룹과 함께 추려서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리님께서 벤투가 그립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재계약하지 왜? 재계약 안 해도 이 난리를 만들어. 어쨌든 이 기자 손흥민 선수 대표팀 은퇴 가능성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은퇴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일부 고참 선수들이 뭐 이강인 선수가 뭐 3월 A 매치에 뭐 명단에 들면은 자신은 뭐 A 대표팀을 보이콧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까지 지금 전원을 거쳐서 나오는데 저는 선수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욱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대표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주먹을 휘두른 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라는 건 인정을 한 거잖아요. 사과를 하고. 네. 이강인 선수 어떻게 됩니까? 저 3월달에 A매치 대표팀 소집하는 게 맞아요? 이번에 빼는 게 맞아요? 글쎄요. 일단은 협회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밀한 그때 상황에 대한 팩트를 확인한 후 책임을 물어야 될 선수에게는 책임을 물고 징계를 하고 뭐 하는 부분이 이제 원래는 원칙적이고 맞는 얘기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또 현재 대표팀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또 그런 어떤 조금 더 차선의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두 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선수 구성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2002년 4강 때보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개개인 능력으로 보면 감독만 잘 오면 북중미 월드컵 때 16강 아니라 8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감독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긴급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이정찬 기자 장지현 축구 해설위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